도로 위에서 조급해 보이는 한 남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누가 1년 새에 술을 4번을 했어요. 아마 평생만은 아마 못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남성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질환을 방치하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가서 요즘같이 쌀쌀해지는 날씨에 더 기승을 부리는데 점점 커지는 말 못할 그들의 속사정을 아십니까? 전립선 건강의 적신호, 그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전 국민적으로. 전립선 건강을 지켜줄 MC 유승옥의 특별한 운동법은? 이렇게 하는가? 20대 전립선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음식들. 황금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전립선에 좋은 황금밭의 비밀부터 탤런트 이정영의 특별한 운동까지 대공개. 전립선 건강을 위한 체험자들의 도전기, 그 결과는? 찬바람 불면 더 심해지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쳐줄 닥터 시바고. 반갑습니다. 네. 자, 수옥 씨,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전 대통령, 중국의 덩샤오핑, 네. 그리고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남자. 남자?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바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라는 겁니다. 예. 남성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고민,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또 찬바람이 그렇죠. 불고 쌀쌀해지잖아요. 날씨랑도 연관이 있나요? 네. 실제로 기온이 이제 낮아지면 이제 방광이 수축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도 근육이라든지 전립선 자체가 수축을 하기 때문에 소변이 이제 나오는 힘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땀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 때보다 훨씬 이제 소변 양이 늘고, 그러니까 양은 많고 이제 방광은 작아지고 네. 소변 나오는 힘은 약하고, 그러니까 훨씬 이제 평상시보다 소변 보는 게 안 좋죠. 17년째 택시 운전 일을 하고 있는 고강호 씨. 하루 평균 13시간은 택시에 앉아 지내는 그. 집에서보다 택시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어서 오세요. 겉으론 평범해 보이는 그에게 사실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데. 그를 살펴보던 중 발견되는 이상 행동들. 어딘가 불편하고 초조해 보이기까지 한다. 손님, 화장실에 잠깐 좀 들렸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매단은 내가 수도 스위치를 눌러놓을게요. 그를 초조하게 만든 것은 바로 화장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신호에 운전을 하는 동안 이렇게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가는 일도 다반사다. 비대증을 앓기 시작한 지는 한 5, 6년 됐습니다. 소변이 좀 마렵다 할 때는 급해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마려다 좀 참다 보면 뭐 한두 시간 더 가고 하는 우리는 한번 그게 딱 신호가 왔다 하면 급해요, 마음도 급하고 그것도 급해져요.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전립선 비대증이 찾아왔다. 2시간에 한 번꼴로 화장실을 찾고 심지어 잔뇨감에 다시 되돌아가기도 일쑤. 그러다 보니 손님들에게 승차 거부하냐, 요금을 더 받기 위한 거 아니냐 오해를 사기도 했다. 최근엔 증상이 더 심해져 부녀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있다. 전립선 때문에 밑에도 불편해서 내가 전립선 방석까지 이게 좀 구입해서 깔고 다니잖아요. 이게 가운데가 비어가지고요. 이게 봐서는 모르지만 이게 보이죠? 길빛이 보이죠? 이게. 예. 가운데가 비어있네요. 예, 비어있어요. 예, 여기 비어있어요. 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 오고 이거 대놓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할 수도 없고 남자 체면에 이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면 진짜 좀 마음이 좀 안 좋죠. 우울하고 좀. 1997년 어느 날 소변을 보던 중 이상 증상이 발견됐다.
소변 색깔이 또 왜 이러지?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4년을 보낸 어느 날 아, 갑작스럽게 찾아온 옆구리의 극심한 통증. 급히 병원을 찾았는데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후 14년이 지난 현재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있었다. 보시면은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유리창, 그 다음에 뒷면에 또 한 번. 저기도 보시면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유리창. 일반 집하고는 좀 틀립니다. 보통 사중창으로 돼 있어요 지금. 감기가 걸리게 되면은 큰일 난다고 봐야 돼요. 외부 환경과 철저히 차단하고 지내는 그. 게다가 복용하는 약만 해도 10가지 이상이다. 복용을 해야 되고. 신장에 관련된 약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신경정신과약이에요. 제가 우울증도 이렇게 심하게 와가지고 비뇨기과를 찾아갔더니 거기에서 말하는 게 전립선 비대증인 것 같다. 저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약 지어준 대로 한 일주일분? 이 정도 먹고 말았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 콩팥에 무리를 주었고 결국 신부전증까지 불러왔다. 그로 인해 12년간 투석을 받아야만 했다. 급기야 지난해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이식 수술까지 받았다. 현재는 수술 후유증으로 탈장 증상까지 온 상황. 처음엔 어떻게든 티내지 않기 위해 복대를 착용했다. 하지만 이내 또 다른 부작용이 찾아왔다. 부작용이 많아요.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그러니까 또 변비가 심해지다 보니까 구역감도 나고. 젊은 시절엔 누구보다 건강했던 그. 이때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음주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이 원인이라는데 지금은 건강 악화로 인해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몸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아유, 이식 수술 후 다시 아이고. 소변을 보게 되면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다시 찾아온 것. 이거는 좀 불편하니까 좀 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소변 볼 때마다 뜻하지 않게 실수 연발. 하루에도 3-4번씩 남몰래 바지를 갈아입는 것이 일상이 됐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180도 바뀐 삶. 문제는 아직 치료가 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자체는 그 과다한 음주나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작의 발단은 아마도 전립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립선 비대증 하면 그냥 좀 참고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심각하게 질병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이게 질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소변이 조금 불편한 거니까 뭐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러려니 하고 두시다 보면 이게 점점 진행을 해서 이제 방광에 돌이 생기는 방광결석이라든지 소변이나 이제 이런 데서 피가 난다든지 네. 콩팥까지 나빠져서 신부전까지 이제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네. 왜 병을 키울까요? 치료를 안 하고. 아니, 오줌빨이 남성의 자존심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다라고 빨리 밝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여자라서 그런지 사실 이해가 좀 안 가요.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게 네네네.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예, 보기만 해도 민망해요, 저는. 예. 아 그런가요? 예. 뭐야? 괜찮으시죠? 쑥스러워요. 예, 예. 보시면 이게 방광이고요. 아.
이게 소변이 나오는 이제 요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소변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예. 이제 전립선은 이렇게 방광 아래에 위치를 하게 되죠. 바로 네. 아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소변이 나오는 이제 요도를 이제 전립선이 이렇게 따고 있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비대증이 돼서 커지게 되면 이제 소변 나오는 길이 좁아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요도관을 누르고 있다. 네, 그럼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병원을 찾아야 될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식사를 마친 비대남 씨는 오늘도 출근 준비 한창이다. 아이, 늦었다, 이거. 아무리 바빠도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는 바로 화장실. 아, 이거 뭐야, 이거. 소변을 흘리신 거예요? 양말에? 아, 이거 또 가르치네, 되겠네. 에이, 참. 바쁘게 쫓기는 아침이면 더욱 난감한 상황. 여보, 또 이게 뭐야? 여보, 엉망이잖아, 또. 저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맨날 가족집에서. 이래. 여보, 당신 이거 치우고 가. 한두 번도 아니고. 아이, 여보. 조심하려 하지만 번번이 일어나는 일. 전립선 비대증 첫 번째 증상,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도 정시 출근한 1등 직원 비대남 씨. 그런데 오자마자 또 어디 가시네요. 출근과 동시에 그가 향한 곳은 바로 화장실. 급하게 왔는데도 2번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에 비해 의식되죠. 눈치를 보시네요. 네. 한참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늦게 들어온 후배가 먼저 나가도 제자리 걸음. 두 번째 증상, 소변이 마려워도 한참 기다려야 나온다. 후배가 떠나자 그제서야 나오는 소변. 하지만 줄기가 뚝뚝 끊어져서 떨어지는데 아, 지금 수도꼭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참 잘 안 나오다가 좀 나오시다가 또 끊겼다가 다시 나오고. 힘을 주니 다시 쏟아지는 소변 줄기. 세 번째 증상, 소변 줄기가 끊어졌다가 힘을 주면 다시 나온다. 저는 저 화면을 보면서 이런 경우가 저는 별로 없었던 게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자주 끊긴다. 저는 실제로 습관적으로 앉아서 싸요. 집에서도. 왜냐면 이거 들기도 불편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랑받는 남편이시네요. 사랑받는 남편이시네요.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외부 회의 시간이 늦어 급하게 이동 중인 두 사람. 그런데 이때 아, 운전하는데 진짜 화장실 막 급하시네. 야, 조금만 참으시면 안 돼? 나 지금 못 참겠어. 나 지금 말이야. 운전이 보고 도저히 못 참겠어. 급기야 차를 세운 비대남 씨. 예, 기사님! 그렇죠. 소변을 참기가 힘들다. 전립선 비대증에 나타나는 네 번째 증상, 소변을 참기가 힘들다. 외근 후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화장실에 다녀온 비대남 씨. 그런데 표정이 왠지 심상치가 않다. 형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이, 소변을 봤는데도 덜 본 느낌이야. 다섯 번째 증상, 배뇨 후에도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오늘도 역시 끝날 줄 모르고 길게 이어지는 회의. 그런데 갑자기 그가 또 불편해 보인다. 아, 지금 또 신호가 왔어요. 회의 직전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참기 힘든 상황.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너무 과하니까 좀 낮춰서 그렇게 하라고. 예. 여섯 번째 증상, 2시간 이내 다시 화장실을 간다. 그날 밤, 오늘도 잠에서 깬 비대남 씨. 그가 뒤척이는 이유는 바로 화장실 때문. 저러면 이제 진짜 숙면을 못 취하잖아요. 다음날 피곤하고. 옆에 자는 분도 짜증나고. 뭐야?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빨리 나가서 자든가.
매일 밤 두세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니 변명도 못하고 불쌍해. 결국 거실로 쫓겨나고 마는데 전립선 비대증의 마지막 증상은 야간이요.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하거나 이제 증상을 평가를 할 때 네. 이제 사용하는 이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고 있습니다. 0점에서 5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거에 해당한 적 없다. 그럼 0점이고요. 네. 근데 5번 중에 한 번은 그렇다 그러면 1점, 5번 중에 2번은 그렇다 그러면 2점. 각 이런 항목별로? 식으로. 그렇죠.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매번 그렇다 그러면 5점이 되는 거죠. 그 7 항목의 점수를 모두 더해가지고 0점에서 7점 사이는 이제 경한 정도, 이제 8점에서 19점은 중간 정도, 그다음에 8점 이상이다 이러면 비뇨기과를 꼭 한번 방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분들이 화장실에 네. 자주 가는 걸 숨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새빨간 거짓말을 알아볼 수 있는 네. 거짓말 탐지기가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요? 함께 보시죠. 드디어 녹화가 있던 날 남자 화장실에 미리 설치해둔 것이 있었으니 그 정체는 바로 간이 요속 측정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살짝 관찰해보기로 했다. 아, 뭐예요? 몰카였던 거야? 아, 우리 소년 보러 찍은 거야, 이제 제작진이? 다행이다, 난 아니라. 소변의 배출 속도로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는 요속 검사. 과연 그 결과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사실 굉장히 자신만만해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선생님께서 한번 발표를 해주시죠. 근데 뭐 그래프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게 무슨 의미세요? 있던 얘기예요? 예, 예? 심각한 분. 김영숙 선생님은 예 이제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 제가 소변이 별로 안 마려운데 왔어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지금 아니에요? 양이 200이 넘거든요. 이 정도 양이면서 힘이 이제 15를 겨우 넘긴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속도가 우리가 이제 최대 속도가 10 이하인 경우는 좀 많이 안 좋은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 이상이면 예, 그래도 이제 정상 수준이라고 보고 이제 10에서 20 사이는 이제 중간 정도 급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이제 치고 올라와서 이제 네. 끝까지 이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는 게 피크를 치고 올라와야 돼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힘이 약하니까 오래 이제 우리가 소변이 마려우면 예. 그냥 양이 많아서 오래 볼일을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네요. 네, 이제 이거에 따르면 힘이 약해서 오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전 국민적으로 예? 관리하시면 훨씬 좋아지실 수 있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제가 앞으로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죠. 아, 나 이거 예. 되게 궁금하네. 예. 어떻게 매번 연습을 해야 되나요? 소변 보는 걸? 남자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관리하고픈 전립선. 장시간 앉아있는 버스 기사들에겐 늘 걱정거리인데 그들의 말 못할 속사정 살짝 들어보기로 했다. 형, 전립선 난조 때문에 커피를 왜 또 마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커피 많이 마시는 거. 커피 많이 마시. 찌끈찌끈 눕는 거 아니야? 나는 근데 시원해 눕는데. 흘리면 찌끈찌끈 더 느끼잖아. 아 누가 찌끈찌끈 더 시원하게 나는 더 시원하게 본다. 전립선에 대한 고민이 역시나 많은 것을 확인. 더욱 속 시원하게 들어보고자 독립된 공간에 고민 상담소를 설치했다. 30명이 넘는 버스 기사들이 상담소를 이용한 가운데 그들이 가장 많이 털어놨던 고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전립선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뭐 이게 발기하고 좀 상관이 있나? 저는 참 발기 이런 건 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기사님보다 부부 관계는 참 한 달에 뭐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발기가 안 된 상태에서도 막 그걸 하니까 막 어쩔 때는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한편으로 끝나고 나서도 이제 내가 이게 전립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좀 우려도 되죠.
전립선 비대증이 발기부전을 부른다? 이게 과연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진짜. 진짠가요, 오해인가요? 네, 사실은 네, 안타깝지만 진실이라고 진실이에요? 예, 어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발기부전 환자 중에 10명 중에 8.5명은 이제 전립선 비대를 같이 동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제 전립선은 이제 그 전립선 밖으로 이제 발기를 이제 관장하는 신경하고 이제 혈관이 이제 지나가거든요. 이제 소변이 나오는 게 길이 좁아서 소변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사정할 때도 이제 사정액이 이제 줄고 이제 사정이 힘들어진다든지 이제 그러니까 쾌감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기능 장애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혼자 조용히 고민 상담하는 버스. 하지만 호기심 많은 후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어디와? 아유 좋아. 나 좀 뭐 좀 물어보려고 게 있어가지고. 여기 왜 왔냐고 형은? 나 고민이 하나 있어갖고 왔지. 젊은 사람이니까 좀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같이 나이 먹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해롭겠지. 그야뭐 전립선 있는데 성관계를 자주 하는 게 좋겠냐, 적게 하는 게 좋겠냐?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 상관없지 않을까?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글쎄 좀 적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상관없을 것 같아. 뭐. 저 63살 먹어갖고 성관계 가끔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예, 한 달에 한 3번 더 자주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갖고 더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성생활 횟수와 관련이 있을까? 성생활을 안 하면 오히려 전립선 비대증 빨리 찾아온다. 저도 이 얘기 들어봤어요. 아, 내가 좀 이제 사정을 안 하고 이제 정액이 쌓이고 이러면 이제 전립선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셔서 전립선 비대증이 잘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오해시고요. 네. 적당한 이제 성생활을 해주시는 거는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추천을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전립선 염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하게, 너무 과하게 하신 경우라면 이게 이제 전립선 부종이나 충혈이 돼서 배뇨가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으세요. 이게 오히려 진짜 과한 게 안 좋네요. 계절이 바뀌면서 감기들 많이 걸려요. 이 약을 먹으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걱정은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감기약을 먹었을 때 이들의 공통된 고민 다름 아닌 감기야? 제가 환절기가 되면 편도선을 자주 앓는데 그럼 이제 열이 나고 이제 몸살기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항생제나 감기약을 먹었을 때 말 그대로 발기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소변을 볼 때 좀 불편하거든요. 말 그대로 좀 시원한 느낌이 없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약도 그런 거에 관련이 있는 건지. 감기약이 배뇨장애를 부른다? 과연 진실일까?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감기약 먹고 소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 오는 환자분들이 꼭 있으세요. 이 진실이에요? 예. 제가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랑 그다음에 교감신경 흥분제라는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분이 방광 경부 부분하고 전립선 부분 요도를 이제 좁히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보고 싶은데 아무리 보고 싶어서 용을 써도 안 나와서 결국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제 약을 지으실 때는 내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맞춤형으로 감기약을 이제 처방을 받으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촬영차 비뇨기과에 들른 제작진. 촬영이 끝나자 개인적인 질문 공세에 나서는데. 죄송한데요. 네네. 이게 소변 때문에 잠을 좀 깨거든요. 네. 젊은 나이에 이상하다 싶어 천천히 살펴보던 그때 단서를 포착한 그의 한마디. 뚱뚱하면은 전립선도 뚱뚱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요? 예. 지방호 시험실 첫 번째, 몸이 뚱뚱하면 전립선도 커진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전립선 비대증. 노화로 인한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먹을거리들이 서구화되면서 전립선 비대증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양식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이 전립선 비대증을 부르는 것일까?
사실 확인을 위해 동통한 체격과 호리호리한 체격의 40대 중후반 남성을 대상으로 깜짝 실험 시작. 키와 체중의 비율 측정 결과 한 사람은 정상, 또 한 사람은 고도 비만의 수치를 보였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뭐 이런 장애가 생긴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비만하다고 해서 뭐 그게 되나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되고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해요. 전립선의 크기를 알아볼 수 있는 초음파 검사를 받은 두 사람. 과연 차이가 있을까? 이제 두 번을 이렇게 전립선 크기도 재보니까 우리 저기 전립선 크기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40대 남자 평균 전립선 크기가 한 20cc 됩니다. 한국 사람은. 여기 임 선생님의 전립선이 한 19cc. 걱정 많이 했는데. 네. 우리 이 선생님은 33cc. 전립선이 좀 크세요. 40대 남자, 한국 남자 평균 크기보다 좀 크세요. 눈으로도 확인 가능한 14cc의 큰 차이. 그러면 제가 그 무슨 전립선 비대증이나 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그 배뇨 정상에 오는 건 아닙니다만 확률적으로 전립선이 큰 분이 배뇨 정상에 올 확률이 높죠. 전립선 정상이 안 생기게끔 좀 해주시고. 예. 이제 비만이라는 것을 제가 좀 관리 좀 해야 되겠네요. 지방 성분이 늘어나면 전립선도 근육하고 지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립선도 같이 커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남성 4,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신체 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전립선 크기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전립선 관리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름에는 트렁크 팬티 입고요. 지금 같은 동절기 때는 스포츠 팬티 입어요. 여자는 무조건 따뜻하게 해야 되고 이 아랫배 같은 데도. 그래서 남자는 약간 차게 하는 게 정상 아닌가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남편도 지금 좀 그런 거 있는데 전립선은 그 염증이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쌓여있는 노폐물이 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체온이 다 떨어지면 몸에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따뜻하게 관리해주면 건강에도 좋고 뭐 전립선도 크게 나빠지지 않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지바고 실험실 두 번째 전립선에 좋은 온도는? 평소 다른 방법으로 전립선을 관리해왔다는 60대 남성. 시원하게 건조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모 때는 그랬어요. 사우나를 제가 일주일에 한 3-4번을 꼭 가서 이렇게 반신욕 정도 하고 오고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쓰시고요. 관리해온 온도에 따라 전립선 건강 또한 차이가 있을지 요속 검사를 통해 확인해봤는데 놀랍게도 큰 차이를 보인 결과 평소 따뜻하게 관리해온 남성의 승리. 통상적으로 그 아랫도리를 차갑게 하는 게 남자한테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이 고환에서 정자 형성을 하는 데는 이제 체온보다 1도, 2도 정도 낮은 이 음양 내의 이제 그런 특성으로 이제 정자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이 전립선은 아랫도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대표적으로 좌욕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욕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효능을 확인해보기 위해 깜짝 실험을 진행한 제작진. 40도씨의 물에 각자 10분간 좌욕을 하고 요속 검사를 통해 차이를 비교해봤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좌욕 후의 수치 상승, 좌욕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좌욕을 포함해서 반신욕, 이제 온열 치료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오래 앉아 있는 게 이 회원부 쪽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 오래 앉아 있었다면은 몇 분 정도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면서 이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고 이 케겔 운동을 포함한 하체 강화 운동이 또 전립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2가지 운동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운동은 케겔 운동이라는 운동인데요. 공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항문 밑에 회음부에 끼울게요. 네. 끼워주실 이렇게요? 이거 자세가 좀 네. 네. 예.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를 10번을 반복을 할 거예요. 하나, 둘. 푸시고, 둘. 하나, 둘. 푸시고. 전립선은 이제 여러 골반 근육에
쌓여 있고요. 이 근육 자체가 이제 강화가 되고 특히 관략근이 강화가 되면 소변을 보고 싶다 할 때 참을 수도 있고 전립선이 쉽게 비대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8. 하나, 둘, 푸시고. 하나, 둘, 푸시고. 네. 여덟.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떨어진네. 힘을 아예 푸시면 안 되고.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운동은 골반 운동이에요. 먼저 의자에 앉아주세요. 앉아주시고 손을 옆에 의자 손잡이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오른발을 그대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그대로 올리실 때 최대한 배와 닿을 수 있도록 올려주시고요. 내리실 때 최대한 몸과 다리가 떨어질 수 있게 해보시겠어요? 네. 난 다리가 안 오른발을 네. 올려주세요. 올렸다가 골반을 생각하세요. 골반. 최대한 올렸다가 최대한 내리시고 위로 올렸다가 그대로 쭉 내리시고 올렸다가 쭉 멀리 골반을 자극해주세요. 골반. 자신만의 방법으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완화시켰다는 남자가 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썰렁한 밭뿐.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는 밭에서 혼자 일하는 한 남자 발견. 안녕하세요. 전립선 비대증 극복하신 분 맞나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울에서 왔어요. 예. 서울대 먼저까지 바로 오셨습니다. 누구보다 튼튼한 전립선을 갖게 됐다는 45살 하주영 씨. 혼자서도 으라차차 일에 열정하는 이 남자. 으쌰차.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지금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일 못했죠. 뭐 화장실 가다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일 못했죠. 8년 전 37세 젊은 나이에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았다는 그. 저도 젊었을 때는 이제 기촌하기 전에는 도예지에서 직장 생활을 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직장 생활이란 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도 많고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악화가 되더라고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통증 탓에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어려웠다는 주영 씨. 결국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나홀로 귀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건강도 되찾고 활기찬 몸으로 즐겁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그런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농사 지면서 지금은 건강도 많이 되찾았고요. 건강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좀 전립선 지금은 완전히 나았죠. 완전히 예. 뭘 드셨나요? 제가 전립선 비대증 나은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황금밭이 있습니다. 황금밭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이 다 캐고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황금밭입니다. 황금은커녕 푸르기만 한 의문의 밭. 게다가 마을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마을 사람들 계시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데요? 지금 캐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어이, 어디서 캐는가? 에이! 아, 저기 계셨네요? 황금을 보여준다던 남자. 황금 대신 키만큼 자란 식물의 줄기들만 베어내기에 바쁘다. 황금밭이라고 했는데 황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땅속에가 황금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땅속에요? 예, 황금이 나옵니다. 마침내 공개되는 황금의 정체. 땅속에 묻혀있다는 비밀의 황금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흙으로 감싸진 뿌리 속에 간간히 보이는 노란 열매. 혹시 이 열매가 황금이란 말씀? 이게 바로 땅속의 황금 울금입니다. 11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철인 울금은 강원과 함께 생강과에 속하는데
인도의 강황과 달리 일본에서 건너와 재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재로도 쓰일 만큼 귀하다는 울금. 노란 속살 보니 황금 맞다. 농사 잘된 거 한번 먹어보소. 명당 잡숴보시오. 농사 잘 잡구만. 가수확한 생울금을 맛보는 농사꾼들. 빈 선생님이 한번 드셔보시오. 1년 동안 내가 진 건데. 맛있게 먹는 주인공의 표정을 믿고 과감하게 한 입. 그런데 너무 써요, 너무 써. 쓴 것이 몸에 좋습니다. 입에는 쓰기만 한 울금.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건강을 되찾아준 귀한 보물이나 다름없다. 아니 처음에는 일하다 말고 자꾸 어디를 가. 그래서 농땡이 치는 줄 알았어. 아니 어째 일하다 말고 저렇게 간다냐 했더니 그게 이제 오줌 싸러 다니는 거다. 화장실 가려고. 자네 걸려봤는가? 그 고통을 아시는가? 지금은 뭐 나보다 일 더 잘해. 지금은. 오광을 엎어 오광을. 울금이라는 성분은 노란색 성분의 그 컬쿠민 성분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그 컬쿠민 성분은요 옛날부터 항암작용이 뛰어나고요, 약간 매운맛이 있으면서 살균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치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주 하라고 그럽니다. 왜? 전립선을 따뜻하기 위해서. 울금 성분이 바로 따뜻한 성분으로서 전립선 비대증을 갖다가 크지 않게 하는 성분 때문에 울금이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요, 위장장애가 심해서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는 사람은 위상 과다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호전됐다고 믿고 있는 주영씨. 그렇다면 현재 주인공의 전립선 건강 상태는 어떨까? 지금 이 염증이 있다거나 비대증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훨씬 커져야 되거든요. 예. 이 사이즈 잰 걸로 해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전립선 건강 상태 이양. 그렇다면 주인공은 울금을 어떻게 먹었을까? 먼저 수시로 챙겨 마셨다는 울금차. 잘게 썬 울금에 적당량의 꿀을 부어주면 끝. 처음에 울금을 막 접했을 때는 써가지고 좀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꿀에다 재가지고 차를 끓여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울금 특유의 씁쓸한 맛은 사라지고 달콤한 꿀맛이 난다는 울금차. 그는 울금차를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틈틈이 복용해왔다고 한다. 전립선이 건강해진 지금도 울금차는 꾸준히 먹고 있다는데, 주인공의 울금 활용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울금 가루입니다. 음식에 넣어가지고 과열이 되고 끓으면 쓴맛이 다 없어지고요. 정말 담백하고 고소해집니다. 수육용 고기에 울금가루를 살짝 넣어 삶는다. 짜잔. 고기 특유의 잡내까지 제거해 더욱 맛있는 울금 수육 완성. 밥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울금가루만 살짝 뿌려주면 노란 빛깔 보기 좋은 울금밥이 된다. 자, 앉으세요. 식사하시게요. 울금을 이용해 차린 일석이조의 황금밥상. 화량도도 좋고 색감도 좋고 거기다 맛도 좋으니 마을 사람들 모두 울금 말이죠. 나도 거진 뭐 한 15년 가까이 먹었을게. 근데 뭐 전립선뿐만 아니라 뭐 감기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아주 이 울금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 이제 한참 나이에 좀 부끄러운 질병인데 제가 오늘 출연하는 계기는 관리 잘하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전립선 건강남을 찾아라. 뒷모습마저 듬직한 이 남자. 게다가 무대를 앞서는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손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탄탄한 몸매. 온몸이 근육으로 똘똘 뭉쳐진 이 남자의 정체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믿음의 아빠, 마음의 아빠 이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예계 대표 몸짱 배우 이정영.
드라마에서부터 영화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배우로 두아에겐 한없이 다정한 아빠로 자리매김한 이 남자.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절대 빼놓지 않는다는 운동. 틈틈이 하는 생활 속 운동 덕분에 전립선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이정영. 오, 힙이. 아, 그럼요. 저 힙도 유명하십니다. 오. 47에 이 정도 몸매 바디라인 갖고 있는 사람 드물어요. 자신만만한 이정영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냉면 끓이세요? 그래, 이게 냉면 비벼 먹는 거 이거 뭐야? 잠깐만. 아, 그래도 오줌 찌기가 얼만큼 빠르냐 그러는 거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는 거죠. 아, 여기다가. 별거 다 하시네요. 자. 겉만 보고 할 수 없는 전립선 건강 철저한 검증을 위해 측정기 설치. 아, 저기다 손을 놓으면 된다 이거죠? 네네. 오케이. 네. 네. 자. 어딜 들어와요? 아니,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지.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소리라도 들어보려고 했으나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진짜! 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과요? 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잘 나온 거예요? 건강한 종 모양의 그래프와 정상 범위의 소변 속도 확인. 야, 그럼 내가 전립선의 왕이 된 거야? 진정한 전립선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정용의 전립선 건강 비법은 무엇일까? 확인을 위해 그의 집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이렇게 화장실 가는 소리 들어보면 건강한 것 같기는 해요. 아, 소리를 뭐 잘 들려요. 그럼요. 소연이 뭐 콸콸콸 정도? 네. 몸이 너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 어디 부위를 찍어서 그거에 좋은 걸 딱히 저는 챙겨줘 본 적이 없어서. 깨소금 묻어나는 부부 금실까지 전립선 건강 비법 궁금하다 궁금해? 스포츠 센터를 연상케 할 만큼 운동기구가 가득한 것이. 저희 이제 침실이고요. 여기 저희 이제 집사람이 자는 방이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코를 많이 골아요. 코를 많이 골아서 저희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각방을 썼어요. 아늑한 아내의 침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이정용의 침실 공개. 진정한 운동 마니아답게 신기한 운동기구가 가득. 상체 전용 운동기구까지 많기도 많다. 그러니까 상체 운동하는 상체 위주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특히 허벅지 운동에 신경을 쓴다는 이정용. 이거 만져봐. 이거 만져봐. 진짜 좀 어려운데요? 바위가? 아, 이게 그 말복지구나. 네, 이게 말복지구나. 맞습니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렇다면 그의 말벅지 비밀은 무엇일까? 하체 운동만 2주만 하시면요, 아마 아내한테 굉장한 사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러분들 사춘기 때나 경험하셨던 아침에 이 밑에 하체의 뻣뻣하고 어떤 그런 걸 정말요. 꼭 이거 이렇게 건 다음에요, 스쿼트를 하는데 잡고 뒤로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의 그냥 손만 대고 있다 생각하고 힘으로 일어난다 생각하면서 앉았다 일어나는 기본 스쿼트 운동에 힙존이라 해서 뒤꿈치 모기로 괄약근에 힘 바짝. 비법은 물론 전립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운동을 보여준다는 이정용. 갑자기 이어지는 댄스 타임.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근력 운동만, 기구 운동만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운동이라는 건 재밌어야 되거든요. 네, 재미있지 않으면 이건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로 혼자 있지 말고 둘, 셋, 넷. 댄스야말로 전신 운동이 된다. 하나, 둘, 셋. 쭉쭉 뻗어줘. 힘차게. 하나, 둘. 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충전 완료. 아침 안 먹었니? 아침 힘있게 소리 질러. 튼튼한 전립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운동뿐만이 아니다. 탄수화물을 줄인 단백질 식단을 즐긴다는 이정용. 못 먹으니까
넓은 식탁 위에 놓인 건 밥과 닭가슴살 그리고 토마토가 끝. 그럼 전립선을 위해서 드시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토마토. 토마토요? 아, 토마토 전립선. 어릴 때 듣기에 토마토가 전립선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왜 젊었을 때부터 이 눈가에 주름 굉장히 신경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 그림으로 젊었을 20대 때부터 이제 많이 관리를 해주시는데 남성분들도요 젊었을 때부터 전립선을 관리를 해주셔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굉장히 편하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토마토 말고 또 그 외에 또 챙겨 먹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전립선 건강을 위한 또 다른 비법 공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저만의 이제 비장 행복인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상자. 상자 속에 담긴 전립선 건강 비법은 소팔메토. 다름 아닌 소팔메토. 미 플로리다 지방에서 자란다는 야생 야자수 소팔메토. 소팔메토 열매에는 지방산과 스테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소팔메토는 전립선 질환의 치료제가 아닌 건강기능식품인 것을 명심해야 되겠고요. 또 너무 1일 권장량 이상으로 과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꼭 챙겨 먹는다는 그. 일로 와봐. 아, 일로 와봐, 빨리. 내가 그랬잖아. 이게 젊었을 때부터 저기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먹어야 돼. 좋은 거는 나눠 먹는 거야.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야. 카메라 주고, 일로. 빨리 마셔. 네, 전립선이 건강해. 옆에 물 있고, 빨리 먹어. 네. 아, 남자가 진짜 건강 튼튼한 거야. 봐. 혓바닥 알라라라 해봐. 좋아. 빨리 드세요. 예, 드시고. 제작진까지 생각하는 친절한 정영식. 가족의 행복이 또 저의 행복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꾸준한 관리로서 아주 튼튼하고 행복한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닥터 지방호의 하이라이트 체험. 체험자 모집을 위해 이번엔 직접 발로 뛰었다. 적극적으로 나선 제작진. 과연 남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결수요? 나 아직 모르는데. 이제 나 49밖에 안 됐는데. 아, 부끄럽긴 해 그래. 부끄럽다며 제작진을 피하는 남성들이 대다수. 하지만 포기란 없다. 7전8기 정신으로 무장한 제작진. 그 노력의 결과는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체험자들이 우르르 등장했다. 전립선 비대증을 슬슬 걱정하고 있는 중년 남성들 사이 눈에 띄는 두 청년. 여기는 어쩐 일로? 20살 초반 때랑은 조금 다른 건가 싶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중요한 전립선 체험을 위한 검사 방법은? 설문지 검사, 그리고 요석 검사. 오줌이 얼마나 힘있게 나가는지 보는 요석 검사. 그 다음에 잔여 측정, 저걸 보고 난 다음에 하게 될 거예요. 우선 소변을 볼 때 본인이 느끼는 비대증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 검사부터 실시했다. 말 못했던 저마다의 속사정이 설문지에서 드러났다. 그중 증상이 꽤 심각한 체험자도 있었는데 소변을 보면은 이 뭐라고 할까? 이 잔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남는 솔직히 해서 이제 반대가 좀 약간 젖는 거죠. 이제 그냥 올리고 나면 그게 이제 소변이 덜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막 하루 저녁에 한 3번, 4번 정도 이런 게 깰 때가 많아요. 그 깨는 게 한 90%가 소변만에서 깨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어서 요석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잔여까지 체크해봤다. 사용할 자역기입니다. 체험은 3그룹으로 나누어 좌역, 소팔메토, 케겔 운동으로 진행했다. 다소 민망하기도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체험에 대해 의지를 보였던 체험자들. 각자의 방법으로 체험 시작! 체험 첫째 날 하나 둘 케겔 운동을 하고 있는 이석규 씨. 아내가 영상을 찍어주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전략근 운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멋있게? 네. 아우. 아름답게 찍어주세요. 팬티도 이쁩니다. 아내의 칭찬은 남편의 엉덩이도 춤추게 합니다.
한편 좌욕을 하기 위해 대야에 푹 주저앉은 김상기 체험자. 아이고 뜨끈하고 좋네요 그거. 일단 첫 느낌은 만족? 이번엔 방송 욕심에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찍어 이거. 어? 찍어. 뭐야 보여올 거 아니야. 아,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신랑 생각해서 뭐 잘 찍어라. 폭풍 잔소리에 발끈한 아내. 그만해. 그만해. 이제 잔소리는 접어드세요. 토마토 주스 한 잔 먹으면서 내요. 전립선에 얘가 좋대. 고마워. 단풍잎 띄운 물에 아내가 만들어준 토마토 주스까지 세상에 더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김경남 체험자. 많이 먹고 빨리빨리 좋아지고. 너 사랑해. 부부 사이까지 돈독해진 김경남 씨. 한편 김영욱 체험자는 반략 좀 가져와 반략. 운전장 없는데. 아이 거시기 오줌 빨략. 원래 소주에다 먹어야 되는 건데 그냥 먹어야 돼. 그냥 물에다 드세요. 체험 9일차 택시 운전 하다가도 잊지 않고 틈내서 소팔메토를 챙겨 먹는 노기관 체험자. 소변이 한결 편해지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전립선 건강체험 종료. 체험 후 검사를 위해 다시 모인 체험단. 과연 그들은 몸에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 소변 보는 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소변을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자주 보는 횟수가 뭐 줄거나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좋아졌다는 말은 못하지만은 어제 들고 오줌 붓기가 조금 굵어진 것 같아요. 속도도 빨라지고. 만족은 못하세요? 만족은 못해요. 아유 영화에 보면은 저 불난 것도 다 끄는데 남자라면은 그런 생각은 가져야죠. 실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변화가 있었던 체험자는 이게 김상기님 예, 좋아지셨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마 지금 노기관님 노기관님 예, 노 선생님이 제일 그래프상은 좀 좋게 나왔습니다. 소팔메토 체험자 노기관 씨는 체험 후 요속 그래프가 완만해져 소변줄기에 힘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좌욕 체험자 김상기 씨는 소변 속도가 12ml/s 증가, 역시 소변줄기에 힘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소팔메토 체험자 중에서는 3명, 좌욕 체험자 중에서는 2명이 전립선 건강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고, 케겔 운동 그룹에서는 단기간 체험에 아무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좌욕이라든가 소팔메토를 먹으면은 전립선 비대 증상이 호전이 되는데 이걸로 괜찮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증상이 좀 경미하신 분들한테는 이 정도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꾸준히 해야 되겠죠. 뭐 하루 이틀 하고 좋아졌으니까 그만 이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소변을 제대로 보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전문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 못할 고통 고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많은 남성분들이 네. 전립선 건강하면 남성의 자존심이다, 부끄럽다 이렇게 해서 말을 못하고 이제 소가리만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고 가까운 이제 부인이 모르실 수가 없어요.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함흥차사요. 뭐 밤마다 자꾸 소변을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 남성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게 부인의 건강을 같이 지키는 일입니다. 아내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쉬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치료하시고 하는 것이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닥터 지바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더 이상 여자가 아닌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위기에 빠진 여자들, 대한민국 중년 여성이 위험하다. 여자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갱년기. 아주 극심한 우울증과 고립감을, 자살을 여러 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배경 전후 3년이 여성의 노후 건강을 좌우한다는데 열정의 아이콘 윤영미의 갱년기 탈출 비법은? 땅속에서 찾아온 회춘의 묘약의 정체는? 59세 보디빌더의 회춘 비법까지 다음 주 닥터 지바고에서 공개합니다.
빨리 나가세요.